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장하는 글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본문 다시 넘어갈게. 자, 주장하는 글은 무슨 글이었지? 목적은 당연히 읽는 사람이 설득했으면 좋겠다, 설득당했으면 좋겠다,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에 대해서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고, 서론, 본론, 결론, 서론에서는 뭘 제기해야 돼? 문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주장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맞지? 한마디로 관심을 유발해서 내 얘기 좀 들어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본론에서는 내가 주장했잖아.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내용 요약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해야겠다, 뭐 이렇게 뭐 앞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특징은 주관성, 설득성, 타당성, 체계성, 명확성.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당연히 글쓴이의 의견이 담겨 있으니까 주관적이고, 그 다음에 목적은 뭐라고? 독자를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성. 그 다음에 설득하려면 당연히 자신의 주장에 맞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타당성,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성, 그 다음에 뜻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 그 다음에 읽는 방법, 예측하면 읽기까지 다 했어. 맞지? 그래서 잠깐 보면은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읽기 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어? 책이나 글이나 이렇게 읽기 전에 딱 내가 알 수 있는 건 제일 먼저 뭐밖에 없어? 제목. 그 다음에 작가. 내가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이 글 내용 파악하기도 쉽겠지. 모르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표지, 제목, 차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 흐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글쓴이에 대한 정보 통해서도 글의 내용을 예측하는 거지. 자, 그럼 읽는 중에는 내가 뭐 볼 수 있어? 일단 내 배경 지식 최대한 활용해서 어떤 내용의 글인지 볼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정보, 글의 흐름 같은 거 사용해서 다음 내용에는 이런 얘기 해주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글 내용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나 읽기 맥락을 통해서 글쓴이의 의도, 한마디로 나한테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때 예를 들면 우리 아이스크림에 뭐 유혹 했을 때 유혹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나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건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건지 우리 알아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읽은 후에는 이게 어디에 영향 주는지 생각해 봐야 돼. 그렇지. 사회나 독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우리가 예측해 봐야 되는 거. 그게 주장하는 글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극지 연구가 지니는 의미했고, 오늘은 인권이 뭘까요? 라는 얘기 할 거야. 자, 인권이 뭐야? 제목부터 봐야겠지. 인권 들어봤나? 막 너네 내한테 뭐 따질 때 우리도 막 인권이 있다고요 막 이런 얘기 하는 동안 인권이 뭐야? 인권. 그럼 인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사람. 그렇지. 인간. 그럼 권은? 권리. 그 얘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하는 권리, 가질 수 있는 권리야. 뭐 하는 권리라는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신분제도 있었지. 저 서양에도 막 노예하고 이런 거 있었지. 같은 인간인데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했잖아. 맞지? 차별당하고 저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저 사람들은 뭐 행복하게 누워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맞잖아. 근데 오늘날 그런 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지. 왜? 우리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야. 그게 인권이야. 그래서 제목 봤을 때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근데 인권에 대해서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자, 서론부터 보자. 보통 여기서는 문제 제기하고 아니면 뭐 동기 뭐 이런 거 쭉쭉쭉 얘기한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는 이거 너무 글이 작은 것 같아. 이건 너무 내 키에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자, 우리는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자,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자, 서론에서부터 나왔어. 이 사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권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뭐 했어? 문제 제기하고 있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뭐 하고 싶다? 이러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 우리가? 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맞지?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뭐 하기 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먼저 우리는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 생각부터 뭐 해야 된다? 생각부터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존부터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린애든 저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외국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저 사람이 인간이라는 걸 인식하고 뭐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된다. 저 사람도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적, 종교, 직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고 어떤 조건으로도 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첫 번째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함부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마인드 가지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지. 자,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약자들까지도 인권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열악한 환경에 인권을 침해받으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약자라고 얘기했지. 맞지? 근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를 누려야 한다? 인권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관심 가져야 된다?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응? 이들이잖아. 누구한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약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럼 첫 번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권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우리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일단 이거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잖아. 내 인권을 존중받으려면 나는 누구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돼?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 얘기야. 그래서 책임을 동반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인권을 존중받는다 또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누구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된다. 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고 같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권리이자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우리는 자신의 인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겨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럼 이 글쓴이가 주장하는 건 뭘까? 그렇지. 내 인권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의 인권도 존중해라. 그래서 인권,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쭉 얘기했지.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자.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그래서 보면 주장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가 주제겠죠. 그래서 결론 부분에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주장 강조하고 있죠. 맞지? 그래서 이 내용 혹시 모르는 거 있어? 그러면 4번, 5번, 6번이랑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볼까? 그냥 이 127쪽만 풀면 돼. 이거는 약간 맛보기 느낌이라서 본문 넘어가기 전.
약간 헷갈리지? 지금 약간 문제 답을 좀 꼬아놨다. 헷갈리게 꼬아놨다. 앞뒤 다르게. 풀이할까? 응. 자, 일단 4번부터 봅시다. 여기 바로 답이 적혀있긴 한데. 자, 인권은 인간이 갖는 어떤 권리래? 보편적이라는 게 뭐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글쓴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며 고통을 받는 약자들 역시 인권을 누려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맞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인권은 뭐를 동반하는 권리야? 책임을 동반하는 권리지. 자, 그 다음에 1번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 글쓴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잖아. 맞지? 그래서 맞고. 인권은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되는 걸 인식한다. 자, 첫 번째에 우리가 기억했던 게 뭐였어? 인권은 보편적 권리라는 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약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맞죠? 그 다음 4번. 우리는 인권이 책임을 동반한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도 맞고. 자, 5번. 자신의 인권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의 인권도 지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뭔가 바뀌었죠? 내 인권을 소중하게 하게 오늘 말 꼬이네. 내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누구의 인권 존중해줘야 된다. 제일 먼저 상대방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했지. 그래서 서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더위가 알려준 진짜 충격 이렇게 할 건데, 나는 솔직히 이 제목을 봐도 이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어. 니는 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만약에 설명하는 글이면 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구나 하겠는데, 주장하는 글이니까 뭘까? 혹시 막 지구온난화에 대한 얘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볼 수 있겠지? 자, 근데 마침 또 여기 글쓴이의 소개가 있네. 김사나 씨. 김사나 씨는 야생 영장류 과학자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 이 긴팔 원숭이 집단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나? 원숭이인 척 하는 건가? 이들의 생태와 행동을 연구하였고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로 조서로는 비숲 모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물과 환경 보호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더위가 알려준 진짜 충격은 확실히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맞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면서 들어가 보자. 자,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 하면서 질문했지. 우리 앞으로 이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볼 때마다 할 텐데 뜬금없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대답할 수 있나? 대답 못하겠지. 근데 왜 물어볼까?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야.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겠지. 압도하는 게 있을까? 맞지? 그럼 왜 하는 건데 이거를 굳이? 뭐 하려고? 독자를 관심 끌려고. 그래서 내 맨날 애들한테 이거는 글쓴이 어그로라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쓰는 거야. 특히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에서. 그래서 보면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 하면서 지가 대답하지. 여름이 되면 더위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며 겨우 살아가는 날들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 너무 더운 나머지 세상 만사가 다 귀찮아질 정도이다. 온도 몇 도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는 혀를 내두른다. 냉방이 되는 공간을 산소통 찾듯이 찾아다니는 나약한 몸을 내려다보면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척을 해도 사람은 결국 하나의 생물뿐이구나. 우리는 단식한다. 훌륭하고 똑똑한 척을 해도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데? 사람이지. 근데 사람은 누구 앞에서 지금 나약하다는 얘기야? 더위 앞에서. 한마디로 자연 앞에서. 뭐 어쨌든 우리도 하나의 생물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위 앞에서는 우리도 뭐하다? 인간도 나약하다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좀 궁금하긴 하다. 우리도 암만 똑똑한 척해도 더위 앞에서 나약한 사람일 뿐인 거지. 나약한 생물인 것 뿐인지. 자, 더위는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하도록 만든다. 당장의 더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 기후변화는 현대의 큰 문제이다. 모든 이의 피부에 와닿는 가장 심각한 전지구적 문제, 나와 무관하다며 모든 것을 무시해버려도 끝내 외면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이다. 자, 위에서는 우리 더위 앞에서 나약한 존재를 얘기해주고 있지. 근데 이 사실 더위는 뭐랑 만나게 해주는 존재야? 이 시대의 문제. 근데 이 시대의 문제 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기후. 그렇지. 그러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뭘 만난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 더워하잖아. 왜 왔다 갔다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는 뭐 앞에서 나약해진다는 거야? 더위. 그래서 우리가 더워하면서 이 시대의 문제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 기후 문제라는 게 남의 일이야? 누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모든 것을 무시해버릴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게 기후변화라는 거지. 왜? 우리가 더위 앞에서 그걸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 누가 우는 것 같다, 이 바람 소리에. 자,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더위는 더 이상 단순 기상현상이 아니고 날씨는 더 이상 인사치레의 주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유례없는 이 열의 위력은 우리 문명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맛보기일 뿐이다. 하필 이 시점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음 세대와 그 이후를 생각하면 오히려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 고통은 잠시 있다가 떠날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가면 갈수록 심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자,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쭉 배워왔던 게 기후변화잖아. 기후변화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뭐 있어? 기후 문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그 뭔데?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우리 되게 많이 돼. 그 다음에 뭐 엘니뇨, 라니냐 현상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북극곰이 울어요. 막 빙하가 녹아요. 되게 많이 듣잖아. 맞지? 근데 되게 많이 듣는 것 치고는 뭔가 되게 무덤덤하지 우리는. 북극곰도 뭐라 해야 되지? 사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우리 되게 남일처럼 도와줘야겠다라고 하잖아. 사실 그건 도와줘야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일단 쭉 이어보면은 단순 기상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잠시 폭염이다. 이게 아니라 사실 지구 자체가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안 좋아지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올해는 덥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지. 자, 날씨도 마찬가지. 더 이상 인사치레가 아니다. 오늘 날 좋죠. 이게 더 이상 인사치레가 아니고 이제 더워지면서 그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기 시작한 이 열의 위력이라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지. 뭐? 더위겠지? 더위는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 문명이 그동안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맛보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빚을 졌을까? 빚을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많이 개발했잖아. 맞지? 개발하고 뭐하고 한마디로 발전하면서 자연의 빚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자연이 이제 뭐 하는 건데? 그걸 갚기 시작하지. 뭘로? 더위로. 그래서 이거는 맛보기일 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하필 이 시점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폭염도 맛보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잠깐 있다 떠나는 거 아니고 우리 후손, 우리 자식들은 더 갈수록 어떻게 될 거다? 그 이야기는 기후변화라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죠. 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그 다음에 미국 국립항공우주 나사. 얘네가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신뢰 있어 없어? 있어. 너무하네. 신뢰 있지. 자, 얘네 언급하면 신뢰성이 올라가는 거야. 자, 에 따르면
2015년은 1880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분석된다. 2015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치 13.9도보다 0.9도 높았고 종전 최고치였던 2014년보다 0.16도 상승하였다. 그리고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높은 상위 15개의 연도가 모조리 21세기일 정도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여기 끊었네. 2015년이 가장 더웠고, 맞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지는 거야? 심해지는 거지. 특히 얘네는 21세기잖아. 맞지? 21세기가 더 뭐하다? 심하다라는 얘기는 이게 단순히 이 시대만 심하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해질 거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더위가 심해질 거라는 증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앞에 얘가 얘기했던 거를 타당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타당한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겠네?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 거지. 자, 예전에는 뉴스로 들었던 것을 지금은 몸으로 느낀다. 그거는 진짜 맞아. 옛날에 이제 니는 따지고 보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쌤 어릴 때만 해도 막 그렇게 덥진 않았어. 어느 정도였냐면 에어컨이 필요한 날이 별로 없었어. 그래서 대부분 그냥 문 열어놓고 살았거든. 근데 그때도 내가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걸 몸소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데 몸소 겪고 있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뉴스로 들었던 것을 지금 몸으로 느낀다. 나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 함께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충격이 아니다. 몸으로 느끼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충격이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에 의하면 마찬가지, 얘네도 신뢰성을 높여주는 거지. 세계 여러 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애쓰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1인당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 여기서 이제 약간 팩트 폭력하고 있는 거지. 우리 몸소 느끼고 있잖아. 지금 니네 덥다며. 더운데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예상됐던 거였어. 왜?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데 언젠가는 더워지겠지. 맞지? 빙하 녹고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다. 몸소 느끼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게 충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와, 덥다. 지구가 진짜 되게 온도가 올라갔나 보다. 지구 온난화가 문제다 하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변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지. 맞지? 특히 우리나라. 여러 나라 1인당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애쓰는 것 같아. 우리는 오히려 뭐 했대? 늘어났대.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근데 말로는 우리가 뭐라 하는데, 아, 덥다, 지구온난화 진짜 심해진 것 같다. 말은 이렇게 하잖아. 맞지? 북극권 불쌍하다. 그런 사람들 다 차 타고 다니잖아.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약간 저격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우리나라고. 자, 국제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운영하는 지구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의 1년치 자원을 12월 31일에 다 쓰는 것으로 가정하고 실제 자원이 모두 소모되는 날을 측정하는 것이다. 2015년은 8월 13일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8월 8일로 5일 앞당겨졌다. 우리나라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3개가 필요하다는데? 3.3이 3개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그 증가량이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세계의 자연 자원을 관리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관이야. 자연 자원이라는 거는 다 포함되는 거야. 물부터 시작해서 뭐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도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지. 맞지? 자, 이게 생태 용량 과용의 날이라는 걸로 하고, 자, 1년치 자원을 12월 30일 날 우리 다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잖아. 2020년에 예상되는 그 모든 자원을 12월 30일에 다 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만큼 기준을 쟀을 때 헷갈리지? 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개씩 써.
그럼 만약에 12월 달까지 하면 우린 몇 개 쓸 수 있어? 120개 쓸 수 있잖아. 그럼 이게 1년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1년치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에너지 자원을 쓰는 걸 계산해보면 언제까지 쓸 수 있대? 2015년은 8월 달까지 쓸 수 있대. 한마디로 8월 이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아무것도 못 쓴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점점 뭐해지고 있어? 당겨지고 있어. 그 얘기는 우리 1년치 예량을 좀 있으면 3월 달에 다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지구는 사실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소비를 이렇게 계속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가 몇 개나 필요하대? 3개나 필요하대. 그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알겠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그 증가량이 굉장히 심하다. 자, 전체적으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점 아니지? 지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뭐해진다? 심해지고 있다. 알겠지? 변하지 않는다. 탄소 배출량부터 에너지 사용량까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우리는 더위 앞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이것도 맞다, 문제다. 우리 더우면 지구 걱정해야 되는데 우리 에어컨부터 바로 틀잖아. 그런데도 우리는 더위 앞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 더위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관해 우리 모두 관심이 적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이 더위보다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데?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비판하면서 뭐 해야 된다?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자원을 아껴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녹색 성장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직도 그거 많이 하잖아.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는데 기름 많이 쓰고 가스 많이 쓰고, 맞지? 그럼 녹색 성장이라는 거 뭘까? 자연 친화적인 거, 수력 발전소, 전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말하는 거야. 그걸로 통해서 나라를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단 우리 계속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근데 비판할 만한 것 같아. 지구 온도가 그렇게 올라오고 막 덥다 하는데 우리는 전혀 줄일 생각 안 하잖아. 아까 내가 말했던 덥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에어컨은 절대 끄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뭐 하는 거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생각까지 안 하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걸 이 글쓴이가 지적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줄여야 하고 이거를 노려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지금 131쪽까지 한번 풀어볼까? 근데 이제 약간 팩트 폭행 당한 기분이다. 나도 진짜 더위 많이 타거든. 그래서 맨날 에어컨 트는데 집에 에어컨 틀지, 여름 되면. 그래, 우리 문제라잖아.